본격적인 해석에 들어가기 전에 안녕에리 스토리를 간단히 요약하면 주인공 유타는 엄마를 주제로 영화를 만들어 문화제에 제출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쏟아진 야유의 극단적 선택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유타는 에리를 만나 새로운 영화를 촬영하는데요. 에리를 주제로 한 영화는 성공하지만 왜인지 유타는 전혀 만족하지 못했고 작품은 호불호 갈리는 파격적인 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아무튼 저는 작중에서 급전개되고 현실인지 영화인지 해석이 갈리는 반전 부분부터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앞부분에도 물론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식사씬은 현실이든 영화든 크게 상관없기 때문에 강당을 눈물바다로 만든 이 장면까지는 영화로 보겠습니다. 제목에서부터 밝혔듯 저는 안녕에리의 후반부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중에 나오는 유타의 사고도 흡혈귀 에리와의 재회도 전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현실이라고 가정하고 설명해보면 유타는 에리의 죽음 이후 어딘가 망가졌습니다. 처음엔 학교를 가지 않고 이후에는 에리의 영상을 보며 편집만을 계속합니다. 유타가 이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지 않나요? 에리를 좋아했지만 잊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중에 유타의 고백에 관한 내용도 있고요. 미련은 진득히 남았지만 유타는 불안정하게나마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립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이대로 살았다면 분명 행복한 인생이었겠죠. 하지만 그 순간 유타는 차 사고로 가족 전부를 잃게 됩니다. 절망한 유타는 고등학생 때처럼 다시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에리와의 추억의 장소로 향하는데 정막 속에서 밧줄을 꺼내려는 순간 프로젝터가 켜지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때보다 꽤 많이 늙었네. 그리고 유타의 영화를 보며 불평합니다. 판타지가 한 꼬집 부족하지 않아? 자신이 정말로 흡혈귀이기 때문에 판타지가 부족하다고 영화 속 에리와 같은 모습을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유타는 혼란에 빠졌지만 에리 말이 사실이라면 에리는 흡혈귀이고 뇌수명 때문에 한 번 죽고 되살아났습니다. 여기서 유타가 사고를 당하기 이전과 이후의 에리를 신체, 정신, 기억 세 가지로 나눠서 비교해보겠습니다. 에리의 말처럼 심장이 운전하고 되살아났다면 신체는 동일. 그러므로 기억은 한번 초기화됐으니 다름. 그렇다면 정신은요? 죽어도 살아나면 정신 혹은 기질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현실에는 흡혈귀도 부활도 없으니 아무래도 좋지만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작품 내에서는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차이나는 부분인 에리의 기억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사흘 뒤에 부활했지만 기억을 전부 잃은 상태에서 에리가 알 수 있는 건 이전 에리의 메모와 유타의 영화뿐입니다. 이것에 대한 꽤나 노골적인 암시가 있는데요. 폐건물에서 영화를 볼 때 배경을 주의 깊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 에리를 만나 시점엔 뒤에 책장이 가득 찬 걸 넘어 책장 위와 소파 앞까지 책들이 쌓여 있습니다. 빈틈을 다 채우고 나서 넘쳐버린 책장이 수명을 넘긴 에리의 뇌를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리는 하드디스크를 예로 들어 설명하지만 뇌는 용량과 수명을 조금 초과한다 해서 바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평균 수명을 넘긴 다음날 죽지 않는 것처럼 에리의 뇌는 처음부터 한계를 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좋은 점은 책장의 책은 계속 차기만 할 뿐 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간 폐건물 속 책장은 비어 있습니다. 책장이 뇌라면 그 속의 책은 기억을 의미할 테니 원하지 않았더라도 비어있는 책장은 부활하고 내가 텅 비었을 에리 상태와 비슷하지 않나요? 추가로 하나 더. 이전 에리가 남긴 편지도 책장 안에 있는데요. 글의 형태로 유일하게 전해진 기억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기억이 안녕 에리의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하는데요. 유타의 엄마와 에리의 영화 모두 배우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냐보다는 어떻게 기억되느냐가 중요하게 그려집니다. 에리와 유타는 사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화만 본 지금의 에리는 알 수 없죠. 당연합니다. 당시 주변에서 에리를 지켜본 친구마저도 속았는걸요. 이전의 나를 영화가 가르쳐줬다지만 지금의 에리는 영화에서 보여준 에리와 다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상당히 짜증난다는 친구의 말 그대로죠. 그렇기에 후반부의 모습이 진짜 에리입니다. 진짜 에리 모습은 독자의 시점에선 알 수 없지만 영화를 찍은 유타는 물론 전부 알고 있을 테고요. 에리에게는 기억이 전부입니다. 영혼을 살아가는 에리에게 현실은 찰나에 불과하거든요. 그 예로 바로 앞에 영화 속 유타가 있지만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끝부분에서는 돌아가달라고까지 하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의 에리는 영화를 찍고 한 번밖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유타를 만나려면 충분히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보다 꽤 많이 늙었네 라는 대사에서 할 수 있듯 그러지 않았습니다. 10여 년 정도의 시간은 한 번에 200년을 사는 에리에겐 짧게 느껴지더라도 평범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100년만 아니 50년만 지나도 대부분의 사람은 죽습니다. 직전에 유타도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고요. 유타를 배우로 보든 감독으로 보든 상관없이 에리는 영화 속 자신과 유타에게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꽤나 재밌는 역전이 일어나는데요. 원래 에리는 죽은 뒤 유타의 영상과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에리를 잊지 않기 위해 유타는 편집을 그만둘 수 없었죠. 어쩌면 꽤나 멋진 일이겠지만 누군가의 말처럼 판타지가 한 꼬집 부족합니다. 하지만 에리가 정말로 흡혈귀이고 유타의 영화를 통해 유타를 영원히 기억한다면? 물론 눈앞에 있는 유타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지만 어쨌거나 그건 무척이나 멋진 일 아닐까요? 누군가의 말처럼 판타지도 한 꼬집 들어갔고요. 그런 에리의 말에 공감하듯 유타도 멋지다고 하네요. 에리지만 에리가 아닌 그녀를 보며 유타는 납득합니다. 근데 한 번 죽었다 살아났는데 여전히 에리일 필요가 있나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편하지 않을까요? 치아와 눈 정도야 시술을 통해 교정할 수 있지만 헤어스타일과 옷은 같은 모습을 유지하는데 꽤 큰 노력이 들어갑니다. 굳이 유지하는 건 영화 속 에리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의미고요. 설령 시간이 흘러 유타가 죽더라도 에리의 모습을 한 사람이 유타를 영원히 기억해준다는 거죠. 그것도 유타가 좋아했던 에리의 모습으로요. 그렇게 유타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마음속 에리를 후련하게 보내주며 만화는 끝납니다. 안녕의 원문 사요나라는 다시 보지 않을 때 사용하는 인사말이기도 하거든요. 마치 아디오스처럼요. 동시에 유타는 에리에게 한 번 더 구원받았습니다. 학대했던 엄마는 달리 에리는 있는데 오래 걸렸네요.
제 해석에 만족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녕 에리 끝에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들었는데요. 사실 작중에서 에리가 유타 영화에 만족했다는 말 같은 건 한 번도 한 적 없잖아요. 모두가 만족했지만 막상 에리가 만족하지 못했다면, 아니 거기서 그치지 않고 유타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면 어떨까요? 문화제 이후 유타가 편집을 개정한 것도, 다시 만난 에리에게 고작 말 몇 마디로 위로받은 것도 전부 이해되지 않나요? 어디까지나 현실이란 가정하의 이야기지만요.